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지원부 공정경쟁관리팀입니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진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리베이트 동향, 공정경쟁 규약 계류 및 연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 안건의 종류와 심의위원회 내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의 주요 사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정경쟁 규약을 설명하기에 앞서 최근 보도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보도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 두 곳이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명목으로 관련 의료진에게 관광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특정 의료기기를 수술에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기 북부 대학병원 교수 2명에게 상벌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대학병원 B 교수에게 벌금 1,200만 원이, C 교수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CSO, 판촉 영업자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지출보고서의 실질적인 공개는 2024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세부적인 공개 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베이트에 관해 검찰, 공정위, 복지부 등 관리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업계의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위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업계 내부적으로도 자정활동이 시급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판단 기준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규제하는 계기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료기기 사업자의 마케팅 영업행위 규범입니다. 의료기기 산업협회에서는 2011년부터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 승인을 거쳐 시행하였고 2017년도에 개정을 진행하여 17년도 개정안을 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약의 허용 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행위 제공 및 사업자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45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즉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 행위별 준수 원칙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과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심의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월 1회 개최되며 심의위원은 소비자원, 심평원, 의사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기부,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원사의 규약 위반 적발 시 위반에 대한 조사와 경징계 등의 조치에 대한 처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경쟁규약 심의 안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부입니다. 사업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학회 등의 의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 행위가 가능합니다. 규약에서 말하는 기부금은 주로 학문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는 점, 더블 블라인드에 의거해 기부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기 판매 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부금을 가장해 리베이트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학술상 시상지원금, 캠페인 진행 지원금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부 행위 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기부 목적, 기부 규모 등을 기재하여 기부 금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술대회 개최 운영 및 참가 지원입니다. 사업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기부, 식음료 제공,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협회는 학술대회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공지를 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기 사업자를 모집하고 모집 결과를 해당 기관, 단체 및 지원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국내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요청 시 학회는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30% 이상을 자기 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즉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와 해당 학술대회 주관단체의 회비 등으로 총 비용의 30%를 충당하는 조건으로 협회는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 시 사업자는 국외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은 좌장, 토론자, 발표자, 포스터 발표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정 보건의료인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자 선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숙박이 있는 자사제품 설명회 교육훈련 개최입니다. 사업자는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회 교육훈련에 참가한 보건의료인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대상은 제품 설명회 및 교육훈련의 행사와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자사 의료기기를 설명하는 제품 설명회의 경우 사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와 1만원 이하의 소형 판촉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 내부지침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의 접수 시 참고하여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등의 캠페인 기부 지원 시 의료기기 업체당 지원 금액은 5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사무국에서 학회 신청서 접수 시 학회 측에 안내하여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허가 후 수입되지 않은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국외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교육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 승인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외교육훈련 진행일자 기준으로 이미 취득한 수입허가 인증 및 신고번호가 5년 이상 지난 제품은 국외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기재한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품의 모델명 추가, 형명 변경으로 인한 국외교육훈련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교육훈련 진행 내역과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 그리고 시술 방법의 차이 등 국외교육훈련 필요 사유와 추가된 모델명과 이전 모델명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변경 대조표를 제출하여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광고에서 광고의 경우 전자문서의 내용과 형식은 종이문서 형태의 인쇄물이나 교육자료의 수준과 동등해야 하고 기존 내용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간단한 수정을 통해 작성하는 것은 전자문서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쇄물과 전자문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인쇄 광고 매체의 비용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규약심의위원회 내부지침 세부 내용들은 협회 규약심의위원회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으니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정경쟁규약 심의 절차입니다. 학회에서 신청한 기부,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및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 지원 요청에 대한 공고와 사업자의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순서입니다. 학회에서 지원 요청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로 사무국에서 검토 후 공고를 올립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무국에서 검토하여 상정한 안건을 규약심의위원회에서는 기부,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참가 지원 및 숙박 제공 제품 설명회, 교육훈련 등 행사 진행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심의 절차 진행 후 지원한 사업자와 지원받은 학회는 실제 사용 증빙 내역을 협회 시스템을 통해 사후정산 접수하고 사무국에서는 규약 범위 내에서 기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해당 신청서를 건별로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규약에서의 학술대회 정의입니다. 학술대회라 함은 컨퍼런스, 심포지움, 세미나, 학술행사 등 명칭과 진행 형식 등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인들에게 의학 관련 과학적, 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들의 의학 연구 또는 교육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주최하는 행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절차입니다. 학회는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 사무국에서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자는 협회 홈페이지의 공고를 보고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협회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결과 통보를 진행합니다. 이후 학회와 사업자는 행사 종료 후 비용 사용 내역과 지원 내역에 대한 집행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최종 보고하고 종결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개최 운영 시 주의사항입니다. 학회는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30% 이상을 자기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회는 예산이 남은 경우 학술대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협회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협회는 잉여금을 기부 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학회에 지원한 사업자는 지원하는 학술대회의 주제, 진행 방식, 참가자 관련 자료의 결정 등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학회는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 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부적합 사례입니다. 학회에서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신청서상 1인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학술상 시상금을 포함하여 지원금을 요청한 케이스입니다. 심의위원회는 1인 3천만 원의 시상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인당 500만 원 이하의 시상금으로 배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학술상 시상금의 경우는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금이 아닌 기부금 항목으로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실제 심의위원회 내부 규정에는 학술상 시상금의 경우 인당 500만 원 이하로 시상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절차입니다. 국내 학회에서는 해외 학술대회 주관단체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학회 프로그램과 국문 번역 공증본 등을 첨부하여 협회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협회에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학회 공고를 올려 지원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자는 특정 보건의료인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인원수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사업자가 모집되면 협회는 매달 열리는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 후 지원 인원에 대한 결과 통보를 진행합니다. 지원 인원에 따라 학회는 참가한 보건의료인별로 사용 내역 영수증을 항목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회 사무국에서는 정산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자와 학회에게 정산 내역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자에게 정산 금액을 협회로 입금 요청합니다. 협회는 사업자에게 전달받은 지원 비용을 학회에 전달하고 신청서를 종결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참가 지원 주의사항입니다.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 즉 더블 블라인드 방식으로 보건의료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단체나 그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보건의료인의 여행, 관광, 여가활동 지원과 같이 향응 제공이나 접대와 관련되어서는 안 되고 보건의료인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이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사업자 외의 기관으로부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경우 사업자의 지원과 중복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술대회 참가 지원 수정 적합 사례입니다. 학회에서는 국외 학회에 참가하는 12명의 보건의료인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하였고 세계 사업자가 15명을 지원 신청하여 지원 인원이 3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업체별 지원 인원을 1명씩 제외하여 12명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정경쟁 규약에서의 교육훈련 정의입니다. 교육훈련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시술 및 진단 관련 종사자에게 시술 및 진단 기술의 습득,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위로서 의료기술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또는 의료기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교육훈련 절차입니다. 숙박 제공 자사제품 설명의 절차도 동일합니다.
숙박을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경우는 심의 대상이고 사업자는 해당 교육훈련 개최 40일 전에 협회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1차로 검토한 신청서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교육훈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비용 결산 내역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숙박 제공 없는 제품 설명회 및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7일 전 협회 사이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결과에 집행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연자에게 강연료 제공 시 강연비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연비에 한하여 별도로 사후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훈련 진행 시 주의사항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수입 품목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후 국내에 수입된 바 있는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훈련을 국외에서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교육훈련 개최 시 행사 장소, 행사 내용, 그리고 개최 방법 등의 불공정 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자의 국외 교육훈련은 당해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허가 등 성능, 사용 방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수차례 반복될 수 없습니다. 교육훈련의 심의 부적합 사례입니다. 허가증에 기재된 모델명 중 일부 수입 이력이 있는 모델에 대한 국외 교육훈련 신청서가 접수된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허가증상 성능 변경 등의 변경 허가의 내용이 없으며 수입되지 않은 제품일지라도 하나의 허가증이라면 동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국외 교육훈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심의 부적합 두 번째 사례입니다. 허가증에 모델명을 추가하여 추가된 모델명에 대해 국외 교육훈련 신청서가 접수된 사례입니다. 업체에서는 허가증상 혁명 추가에 대한 변경 대비표를 제출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허가증상 단순 혁명 추가로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는 사용 방법이나 성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외 교육훈련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부적합 통보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심의 부적합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및 세부운용 기준 제11조 2항에 따라 사업자는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국외 교육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는 동일한 허가증으로 2013년도 2회, 2014년도 1회, 2015년도 5회, 2016년도 18회 동일 제품으로 진행된 교육훈련을 확인했으므로 충분한 교육훈련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기에 국외 교육훈련 불가로 판단하여 부적합 통보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심의 수정적합 네 번째 사례입니다. 국내 출시가 안 된 의료기기의 국외 교육훈련을 5일간 진행하며 총 2차례 교육훈련을 진행함에 따라 교육훈련 국가를 이동하는 건이 특이사항인 케이스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말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보건의료인의 해외 체류를 지원할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3일 동안의 식음료, 교통, 숙박비 등의 비용은 보건의료인이 자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적합 처리를 하였습니다.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후신고 미완료 건에 대해 1차로 경고 처리를 하고 이후에도 보완이 안 될 경우 경징계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규약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기부행위는 사업자가 의료기관, 학교, 학술 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무상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입니다. 기부하는 사업자의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등 거래와 관련된 이익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거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의학, 의료기기 연구기관 등의 기부 요청에 응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비품 구입, 경영자금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충당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의료기기 연구기관 등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기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부 지원 절차입니다.
학회에서는 학술상 시상 및 캠페인 진행과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협회 심의위원회 사이트에 제출하고 협회 사무국에서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홈페이지에 공고 후 지원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자는 협회 홈페이지의 공고를 보고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협회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 후 결과 통보를 진행하고 학회와 사업자는 행사 종료 후 사용 내역과 지원 내역에 대한 집행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협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최종 보고하고 종결 처리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선 목적 의료기기 기부의 경우입니다. 기부 전 협회 사이트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해외 의료봉사, 그리고 소외계층 대상 의료검사 진행 등 자선적인 목적의 의료기기 기부이기 때문에 협회 사무국 사전 승인 후 집행신고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 행위 시 주의사항입니다. 사업자는 기부하는 것 이외에 의학, 의료기기 연구기관 등이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 진행 시 사업자는 기부금품 전달일 기준 10일 이내에 협회에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기부금품의 회계 처리 시 기부 행위의 일자, 대상, 목적,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인 영수용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기부 행위 심의 부적합 사례입니다. 학회의 연구비 지원 요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해당 연구가 IRB 승인 연구임을 확인 가능하여야만 지원 가능하므로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학회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연구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에 의거 동물실험과 같은 기초연구에 관한 연구비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의결하여 부적합 통지하였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용어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보건의료인도 규약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 소지자인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였거나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는 규약의 적용 대상인 보건의료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용어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급여 치료 재료로 구분된 의료기기가 규약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의료기기로 등록된 모든 제품이 규약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견본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소 수량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포장 단위란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되는 해당 품목의 여러 가지 포장 단위 가운데 최소량의 의료기기를 내장하고 있는 포장 단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견본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료기관 A과에 견본품을 제공한 후 동일 의료기관 B과에 추가적인 견본품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상 견본품은 해당 견본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료 과목별에 한해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과에 대한 견본품 제공 후 진료 과목이 다른 B과에 추가적인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자와 학회가 공동 또는 사업자가 학회의 기부 방식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여 질병 예방 행사 또는 질병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의 이름 또는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내부 규정, 주요 내부 지침에는 기부 시 사업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의료기기 채택 등 거래에 관한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업체명, 제품명 등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술대회가 완료된 후 행사 장소가 아닌 별도 장소에서 자사제품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대회의 시간 및 장소적으로 인접한 제품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은 제품 설명회의 원래 취지를 손상시키고 부당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공간적 단절성을 전제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술대회 개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틀라이트 심포지엄, 런천 심포지엄을 해당 학술대회 운영기관에서 진행하고 사업자는 최초 개최 운영비만 지원한 경우 강연자, 좌장 등에 대한 비용을 사업자가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상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 설명회는 학술대회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품 설명회의 주제, 진행 방식, 연자 선정 등은 가능하지만 강연자, 좌장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국내 학술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품 설명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품 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의 교통비로서 택시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상 교통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 설명회 개최 목적지까지 왕복 운임을 적용하며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약심의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택시비는 원칙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설명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품 설명회 장소에 대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행사 개최 시 행사 장소, 행사 내용 및 개최 방법 등이 불공정 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므로 의학적 정보 전달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접근성, 최소 비용임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장소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연 자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규약, 보건의료인이 속한 기관의 규정 등 각 규정의 상한액이 상이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정 보건의료인이 청탁금지법과 규약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비교하여 가장 엄격한 규정, 즉 가장 낮은 상한 금액의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강연 자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포지엄에서 40분의 강연을 한 경우 1시간의 상한금액 사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료는 강연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을 산정한 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며 강연 의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전제하에 40분의 강연에 대한 대가로 1시간 상한 범위 내에서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시 광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회와 병원이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전시 광고비 상한 금액은 어느 쪽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회와 의료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관기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전시 광고비 상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회에서 여러 개의 산하지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산하지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에 대한 별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회가 모 학회로부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즉 별개의 학술단체인지, 별도의 독자적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건의료인의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공정경쟁 규약 내에 경조사비 지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경조사비는 제공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서의 제공이 가능하다고는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기기 법령 및 공정경쟁 규약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경쟁 규약은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판단 기준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료기기 사업자의 마케팅 영업행위 규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약의 허용 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및 사업자의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45조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쟁 규약 적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리베이트 규제는 단순한 일회성, 단발성이 아닌 영속적 규제 성격을 가집니다. 단기적 영업 성과에 치중하여 규약을 무시할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 단기적 영업 성과에 치중하여 규약을 무시할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등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 공정경쟁 규약 및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윤리경영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